올 시즌 토트넘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우린 100% 시즌 최다패의 기록을 깰 것이다. 스탠드에 앉아있던 한 팬의 한숨 섞인 외침은 마치 새벽녘 스타디움 위로 드리운 회색 구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승전표를 바라볼 때마다 고개가 절로 떨궈지고 경기 후 선수단이 인사를 건네러 다가와도 박수보다는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온다. 강등권 세 팀이 워낙 처참해 우리보다 아래에 있을 뿐 토트넘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명문 클럽의 껍데기만 남은 듯하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그라운드를 스치는 낭만의 이름이 있으니 바로 손흥민이다. 패배가 일상이 되면 경기 일정표조차 두렵다. 나 역시 목요일 유럽 대항전이 아닌 이상 주말을 온전히 내 삶으로 되찾았다. 예전엔 토트넘 킥오프 시간을 중심으로 약속을 조정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약속을 먼저 잡고 혹여 숨 돌릴 새가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챙겨본다. 경기 내용은 이미 뻔하다. 조직력은 깨졌고 빌드업은 소극적이다. 꿈도 희망도 없다는 자조가 클럽하우스까지 번져든 듯하다. 그 와중에 가장 속이 쓰린 대목은 팀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손흥민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장면이다. 커뮤니된 주장직을 박탈하라거나 지금이야말로 사우디로 팔아야 한다. 같은 과격한 문장들이 난무한다. 폼이 떨어졌다고. 맞다. 하지만 폼이 떨어진 건 손흥민만이 아니다. 미드필드와 풀백이 전진 패스를 두려워하고 수비진이 자리를 잃으니 최전방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손흥민은 수없이 회귀 달리기를 했고 함락된 좌측면을 홀로 책임졌다. 이 팀이 최악일 때조차 그는 최선을 갈망했다. 토트넘 팬만 그런 게 아니다. 해외 팬들, 심지어 미넨 팬들도 일희일비하며 선수단을 재단한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는 최근 잇따른 패배에 대해 오롯이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감독의 전술, 프런트의 영입 실패, 선수단의 집중력 그 어느 것 하나 온전치 않다. 토트넘조차 이제 손흥민이 더 큰 클럽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자조가 퍼질 정도다. 나는 한때 그가 리버풀 유니폼을 입으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다.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그리고 좌측에서 번개처럼 치고 들어오는 손흥민 생각만 해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실제로 리버풀 팬 친구들은 그때 손흥민만 있었어도 챔스 결승전 결과가 달라졌을 거야 라며 아쉬워한다. 그러나 그 평행우주에서 웃고 있을 리버풀을 상상할수록 현재의 토트넘은 더욱 처참해진다. 그것이 내가 저주받은 타임라인이라 부르는 이유다. 손흥민은 팀에 남아 얼룩진 시간을 함께 견뎠다. 케인의 사례에서 보듯 원클럽맨은 로맨틱하지만 선수 커리어는 짧다. 언젠가 떠나야 할 때가 오는데 팬덤의 냉소 속에 떠난다면 그간의 헌신은 무엇이 되는가? 아쉬움보다 역겨움이 앞선다. 손케 듀오가 들지 못한 트로피는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을 빈칸이다.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축구의 신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 챔스 결승전에서 토트넘이 무릎 꿇던 순간 나는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지금 윙어의 손흥민만 있었어도 그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리버풀은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두 팀의 윙어가 뒤바뀌었다면 결과도 뒤바뀌었을까? 리버풀의 하이프레싱 시스템은 손흥민에게 천국이었을 것이다. 살라는 리그에서 케인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그 늘어난 공격적인 움직임은 손흥민에게도 익숙한 환경이다.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엔 살라, 그리고 가끔 스위칭하는 모습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반대로 토트넘의 현 시스템은 좌우 윙어에게 끊임없는 복귀 수비와 전환 스프린트를 강요한다. 시즌 중 손흥민이 2차례 부상을 당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주제 무리뉴는 한때 손흥민에게 수비 방향으로 깊게 스프린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
반면 포스테코글루는 전방 6초 압박이 통하지 않을 때도 무작정로 길어졌다. 같은 시기 리버풀의 슬로트 감독은 살라의 수비 부담을 절묘하게 줄여주며 득점왕 경쟁까지 이끈다. 관리와 철학이 얼마나 결정적 변수가 되는지 증명된 셈이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손흥민은 경기당 20번이 넘는 고강도 스프린트를 펼쳤다. 그 대가로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진 횟수도 늘었다. 반면 살라는 전방에서 선택적 압박을 수행하며 결정적 순간만 폭발력을 터뜨렸다. 득점, 어시스트 모두 커리어 하이 페이스를 찍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 재능의 차이일까? 아니다. 팀이 핵심 무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차이다. 토트넘의 강점은 분명했다. 손흥민의 득점력, 윙어들의 스피드, 그리고 역습 한 방. 하지만 팀은 점유율에 집착했고 뒷공간을 스스로 봉쇄했다. 높아진 라인 뒤로 뚫린 역습의 수비는 속수무책이었고 윙어들은 왕복 전력 질주로 체력을 탕진했다. 반대로 리버풀은 비슷한 강점을 지녔음에도 밸런스를 찾아냈다. 주전 대다수가 시즌 막바지까지 큰 부상 없이 버텼다는 사실은 단순 운으로 치부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리버풀은 트로피를 싹쓸이하며 낭만적인 서사를 완성했다. 한편 토트넘은 스쿼드 뎁스가 약하다, 투자 규모가 작다는 변명 속에서 또다시 무관 시즌을 맞았다. 소셜미디어에선 손흥민이 데뷔 후 가장 힘들었던 시즌 D라는 문장이 회자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절벽 끝은 곧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올 시즌 손흥민의 빅찬스 메이킹 더시스트 지표는 오히려 상승했다. 수비에 쏟던 에너지 일부를 패스 선택에 할애하자 동료들의 결정력을 살리는 장면이 부쩍 늘었다. 어제 경기에서도 그는 순간적인 턴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오른발 인프런트 패스를 살라와 닮은 모션으로 넣어줬다. 이것이야말로 스프린트 숫자를 줄여도 공격 생산성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다. 폭풍 뒤에 고요가 찾아오듯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의 동행은 끝나가는 분위기다. 새 시즌, 토트넘은 백지 상태에서 팀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롤링 크레딧맨 앞줄에 올라갈 문제다. 팬들은 감독과 선수 사이에 로맨틱한 신뢰관계가 복원되길 꿈꾼다. 트로피야말로 최고의 해피엔딩이지만 최소한 손흥민이 다시 한번 손세이셔널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펼칠 무대를 제공받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지난 세 시즌을 합산했을 때 손흥민은 리그 경기당 평균 XG 0.36, XA 0.18을 기록했다. 이는 팀 내 1위이자 빅 7윙어 중 5손가락 안에 든다. 나이가 들면 스피드는 줄어들지만 위치 선정과 패스 타이밍은 더 예리해진다. 위르겐 클로프가 마네에게 그랬듯 새로운 감독이 손흥민에게 러닝 아니라 리딩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30대 중반까지 정상급 클래스를 유지할 여력은 충분하다. 결국 관건은 효율이다. 손흥민이 또다시 시즌 20골, 10어시스트를 노린다면 스스로 움직임을 다이어트하고 팀 역시 그에게 불필요한 왕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살라가 득점왕 도움왕 후보라는 기괴한 타이틀까지 노리는 배경엔 이 효율 최적화가 있다. EPL 역사상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한 선수는 아직 없다. 손흥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포스팅이 알고리즘을 타면 선수의 멘탈은 여지없이 흔들린다. 과거 루카스 모우라는 가장 힘들었던 건 팬들의 조롱기라 고백했다.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사우디로 보내버리자는 악담은 팀과 선수 모두에게 득될 게 없다. 토트넘 팬덤이 손흥민의 트로피 획득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첫 단계는 무조건적 비난 대신 건설적 지지를 보내는 일이다. 구단 수뇌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손흥민이 우리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영입 전술 휴식 로테이션을 재설계하라. 포지션 경쟁자는 필요하지만
그 경쟁이 상호 보완으로 이어져야지 소모전이 되어선 안 된다. 자원 배분을 실패하면 또 한 번 믿고 맡겼는데 트로피는 없었다는 비극만 되풀이된다. 나는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올 시즌 많이 배웠다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이내 그가 스파이크 끈을 고쳐 묶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음 시즌, 다시 시작입니다. 지난날 케인이 포디엄 위에서 눈물을 훔쳤던 것처럼 손흥민도 언젠가 반짝이는 은빛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토트넘 팬이건 리버풀 팬이건 모두 기립박수를 보낼 게 분명하다. 충성은 결코 헛된 감정이 아니며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테니까. 지금 토트넘은 폭풍 한가운데 서 있다. 시즌 최다 패 타이틀이라는 빈 그릇이 손만 뻗으면 잡힐 듯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 너머 트로피를 겨냥한다. 손흥민은 여전히 스퍼스의 7번, 우리가 사랑한 그 이름 그대로다. 그러니 일희일비 속에서도 잊지 말자. 낭만은 아직 죽지 않았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태양은 떠오른다. 그리고 그 태양 한가운데 다시 한번 손세이셔널이 찬란히 빛날 순간이 올 것이다.